우리가 이 체세포 분열은 생식이나 재생이 여기에 해당되는, 생식이래. 미안해. 생장이나 재생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이건 상처가 아무는 거고, 얘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다. 성장하는 거. 알겠지? 체세포의 분열은 간기를 지나 분열기로 간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알겠어요? 다시. 간기는 지원기, S기, G2기이고, 알겠어? 자,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였다라는 거 기억하죠? 그때 보세요. 여기까지가 간기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분열기잖아. 글씨가 많았다 뿐이지 요 빨간색 밑줄은 엄청나게 짧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 기억나냐? 왜?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냐? 얘가 등장하거든. 염색체, 이게 염색체야, 얘들아. 이거 이렇게 생긴 애가. 요거 홀쭉이냐 뚱땡이냐? 요 뚱땡이자라고 우리끼리 약속했지? 기억나죠? 그래서 염색체가 등장하는데 얘는 오랜 시간, 그래서 얘는 핵막과 인이 존재하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뭐로 존재한다고?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염색사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명심해라. 여기서 DNA량이 2배로 커지고, 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질 분열도 일어나서 2배로 커지고, 여기가 세포질 분열하는 곳, DNA 복제되는 곳, 분열 준비 기간. 기억나요? G1기가 제일 길었고 G2기, S기가 제일 짧았다. 그런데 봐봐. 이거 굉장히 짧았다는 표현으로 어떻게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알았냐? 그래서 여기 DNA 상대량, 여기 염색체 수. 자, 어떤 생명체 안에서 얘들의 분열기를 조사했더니 이렇다라는 거지. 이렇다라는 얘기지. 자, 이게 뭐를 뜻하냐면 여기가 G1기인 거야.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지. S기, 여기가 G2기, 그 다음에 요 끝자락 있지. 여기 끝자락 조금, 이게 M기. 이걸 M기라고 해. 분열기를. 이해하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염색체 수를 본다면 그 어떤 생명체 내에서 G1기가 이렇게 왜 많냐는 거지. 염색체 수래. 미안해. 세포수. 부끄럽다. 세포가 잔뜩 있는데, 몸 안에 세포가 잔뜩 있는데 G1기에 머무는 세포들이 많다는 건 이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 S기, 여기가 G2기. M기는 정말 짧게. 왜? 염색체가 응축이 돼버리잖아?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생명활동에 관여를 덜 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건 목숨과도 직결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기간을 굉장히 짧게 보낸다. 이게 체세포 분열이었다. 오늘 할 거는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다. 생식세포 분열은 이렇게 얘기하죠. 감수분열이라고. 자, 감수분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대가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감수분열해야 됩니다. 다시요. 감수분열하는 의의가 뭐라고? 세대가 거듭돼도 염색체 수는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갈지도. 자, 이 생식세포 분열을요,
우리가 차근히 보면 먼저 간기가 있죠. 이 간기 속에는 G1S, G2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분열 1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제가 이렇게 가놓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가놓고 마지막에 다시 사이클이 돌아요. 이런. 다시 말해서 체세포 분열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G1기, S기, G2기, M기 얘가 계속 돌아요. 계속. 사이클링으로. 딸세포 2개가 나오는데 그 2개가 또 체세포 분열을 하면 또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M2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딸세포예요. 4개. 얘들은 2개인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간기 EN인데 여기 가서 N이고 여기 가서 N이고 얘도 N이 되는 이런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겠다. 그러니까 제2분열은 여러분들 보시면 M2기에서 일어나는 제2분열과 그 다음 M1기 쪽에서 일어나는 제1분열의 과정을 시험 문제에서는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낸다. 자, 선생님이 원을 몇 개를 그리는지를 잘 봐라. 원을 몇 개 그리냐? 8개 그렸다. 4줄 8개 그렸다고. 그때 잘 보시면 기억, 니은 그대로 오지요. 이건 분열이 아닌 거죠. 분열은 얘로 오면서 일어나는 게 첫 번째 분열인 거야, 이게. 1분열. 그 다음에 디귿이 미음 비읍으로. 리을이 시우디움으로. 이게 2분열인 거고요. 알았어요? 자, 외우세요, 이거는. 핵상이 뭐냐? EN. EN. 여기가 NN이에요. 여기도 N이고요. 자, 핵상적으로 외우세요. EN, EN, N, N입니다. 됐죠? 그 다음, 염색지 DNA 상대량을 본다면 얘는 홀이에요. 홀쭉이. 너네 홀쭉이는 염색체 아니야? 아니라고 했어, 내가 분명히. 염색 사약에는 DNA 상대량 때문에 이렇게 얇게 그린 거예요, 염색체를. 얘도 보면 뚱이에요, 얘는 뚱.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뚱이야. 근데 이 아래는 홀이다. 그래서 DNA 상대량으로 보면 홀뚱뚱 홀이에요. 자, 홀이 뭐냐고요? 이걸 홀이라고 하자 했잖아요, 우리끼리. 뚱이 뭐냐고요? 이런 걸 뚱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이렇게. 얘는 염색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염색사의 형태고 얘가 염색체예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야. 자, 제가 간단하게 그려준다면 이런 거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제가 상동염색체 2쌍을 그려볼게요. 보기 쉽게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러분 흰색과 빨간색 상동 중에 누가 성염색체 같아? 빨간 색깔이지? 작은 게 누구야? Y지? 이해 갔어? 표현해 준 거야. 자, 여기에다가 라지 A, 여기다가 스몰 A, 여기다가 라지 B 이렇게 써놓자. 됐지? 요게 뚱이 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요. 알았어요? 우리가 얘를 유전자로 표현하면, 유전자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이겁니다. 얘를 표현하면. 자, 얘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뚱이 되었어요. 뚱이 되었고요.
뚱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쓰자고 했잖아. 우리끼리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자고. 자, 이것이 조합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간 거죠. 그 다음 이쪽으로는 얘가 이렇게 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 분열로 넘어가면 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염색 분체 분열만 존재합니다. 이렇게요. 얘에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얘가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지금 얘기가? 보통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이 제1분열이거든요. 자, 제1분열은 정의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주는 식이다.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면 핵상 뭐였지? EN. 그게 빠지면 N. 그래서 얘가 핵상으로 따지잖아. 핵상 변화로 따지면 EN이 N으로 가는 식이고 DNA 양으로 따지면 이렇게 주는 거야. 2분의 1로. 이것도. 그러면 요쪽은 몇 분열이냐 이거지. 여긴 제2분열이다. 이 분열이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나잖아. 독립적으로니. 일어나면 얘는 뭐가 반으로 주는 식이냐. 염색 분체가 반으로 주는 식이다. 그러면 얘들은 핵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N이 그냥 N으로 가는 식이. DNA 상대량은 어떤 식이다? 역시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봐봐. 이 과정을 요렇게 표현하면 세로축이 DNA 상대량이잖아. 첫 출발을 1로 잡으면 얘가 지완기잖아. 자, 커져. 2로 되고 S기고 요만큼이 지원기가 될 텐데 요때 요렇게 되는 거야. 요때 요렇게. 알겠어? 그러면 이게 1분열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1분열이에요. 이게. 요 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실 이대로 그냥 끝나잖아. 이거 최세포 분열이다. 이대로 끝나버리면 최세포 분열이잖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때린다. 요게 2분열이야. 그래서 우리가 쓴다면 EN이다. 누구? 홀. EN이다. 누구? 뚱. N이다. 누구? 뚱. N이다. 누구? 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DNA 상대량을 표현하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쪽 데이터를 이렇게 써볼게요. A, B, 아이고, 스몰 a, 라지 b, 스몰 b.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데이터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DNA 상대량은 1 또는 2다라고 써요. 조건에.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0.5, 1 이렇게도 써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이 누구라? 2가 누구라?
이 뜻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을 먼저 봅시다. 기억. 세포. 기억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1, 1, 1, 0. 아시겠어요? 라지 A DNA 상대량이 1이고 스몰 A DNA 상대량이 1이라는 뜻이고 라지 B 1, Y에는 없단 말이 0. 자, 니은을 표시해 봅시다. 니은. 니은은 DNA 복제가 된 상태잖아. 어떻게 쓴다고? 2, 2, 2, 0. 이렇게 쓴다고요.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디귿이 있고요. 리을이 있을 거예요. 얘는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세 번째 줄이니까. 자, 디귿은 일단 얘가 2고 0이고 0이고 0입니다. 지금 표현이. 이해 갔어요? 지금 표현? 자, 리을은요. 0, 2, 2, 0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미음하고 누구를 표현할까? 시옷을 표현하자. 시옷. 뭐 둘 중에 하나만 표현하면 되니까. 미음은 뭐가 되느냐? 1, 빵, 빵, 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옷은 요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릴게요. 너희들한테는요, 저렇게 데이터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형질을 나눠라. A 형질, B 형질. 형질을 나눠라. 알겠지? 그 다음,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잡종은 2n이다예요. 잡종은 2n이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걸 잡종이라고 합니다. 누구? 다 들었잖아.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다 들어있잖아. 이러면 무조건 2n이라고. 이해가냐? 지금은 선생님이 순서대로 기억력 써줬으니까 네가 2n, 2n, n 이렇게 풀 수 있지만 가나다로 섞어놓는다니까. 너희들한테 문제 나오면 무조건 잡종은 2n이다. 알았지? 그 다음 두 번째 봐라. 비읍 어디 갔어요? 왜? 저기 교회에서. 미음하고 비읍은 똑같잖아. 대표로 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자, 분명히 2n인데 DNA 상대량이 2분의 1인 값이 있다. 누구냐? 얘 말하는 거야. 자, 기억과 니은은 2n은 맞잖아. 근데 옆에 형질이 DNA 상대량이 어때? 2분의 1 값이잖아. 누구 값에? A 형질 값에. 이런 애가 있으면 뭐라고? 자, 봐, 다시. 2n 세포 중에 DNA 상대량이 합이 2분의 1이 존재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수컷이라고, 수컷. 2분의 1이 존재하면 수컷이야.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분명히 1, 1, 잡종 2n. 근데 옆에는 1, 0이야. 그럼 이거 수컷이야, 100%.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알잖아. DNA 상대량이 2배면 똥땡이고 1배면 뭐야? 홀쭉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봐요. 상대량이 1과 2에서는 홀과 뚱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뚱땡이에서만 염색 분체수 묻는다는 거 명심하세요. 홀쭉이는 염색 분체가 없는 거예요. 염색사니까. 알겠지? 그래서 염색 뭐 이런 거 있어요. 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수, 이건 2n이 됐든 n이 됐든 뚱땡이에서 무조건 2 나와요.
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자수는 무조건 2 나옵니다. 왜? 염색체 수보다 2배만큼의 염색 분자수를 갖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요거 꼭 잘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숨어있는 하나가 또 있어요. 요거 잘 봅니다. 니은에서 지근 리을로 갈 때 얘기예요. 니은에서 1분열, 제 1분열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전기, 중기를 봅시다. 제 1분열. 중기는 염색체가 어떻게 적도상에 배열하잖아. 얘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배열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배열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건 알죠? 이렇게 있는 건 알죠? 이거 핵상 뭘까요? 그래요. 좀 있으면 얘가 누가 끌고 간다 이렇게. 방추사가 끌고 갈 건데 봐요. 후기가 돼버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갈 거라고요. 끌고. 이렇게 끌고 갈 거라고. 여러분 이거 나왔을 때 어떻게 풀으라 했어? 후기 나오면 중기로 바꿔서 풀으라 했지 내가. 그치? 그래서 얘 2n이면 얘도 2n인데 잘 봐 이제. 얘는 다른 염색체랑 좀 다르지. 야 어차피 얘도 뭐요? 뚱땡이잖아 지금. 근데 얘는 더 뚱뚱하잖아. 이거 초울트라 캡숑 뚱땡이라고 얘가. 알았냐?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느냐? 2배수다.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체세포에서 전기 때 염색체 출현한다고 했지? 생식세포에서는 요 위치에서 이렇게 이가 염색체 출현. 이렇게 부른다. 이가 염색체 출현. 이런 식으로. 채열아 알았니? 아이 저희 밤에 뭐 했길래 채 오늘 그냥 계속 저번 주 괜찮더만. 편의점에 알바? 용돈 급해? 정차려. 기운 내. 그지? 기운 내야지. 이 염색체의 배열을 가지고 EN인지 N인지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기로 가잖아? 여기로 가면 이 모양은 니들이 확연하게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무조건 제2분열 중기라고 이건. 이해가냐? 핵상 뭐고? N이고. 알았어? 뭐 이렇게 써줘도 얘들아 봐봐 이렇게 써도 얘랑 같은 상동 아니야. 이해갔니? 왜? 여기에 라지 A가 있든 스몰 A가 있든 여기는 라지 B가 있을 거 아니야. 100% 다른 형질이라고. 알겠어? 그리고 잘 봐. 이렇게 딸세포 4개가 동그란 원으로 표현되면 이건 뭐다? 이건 남자의 생세포 분열이야. 알았어?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나오냐고. 여자는 그냥 참고로 봐도 여자는 이렇게 나와. EN N 이렇게 나와. 이게 여자의 생세포 분열이야. 자, 똑같은데 이런 걸 태화됐다고 그러거든. 얘가 제1극체. 1극체. 얘가 제2극체들 3개. 원래 이게 난자 하나 있으면 여기 극체가 여기 달라붙어 있어. 이렇게. 알겠어요? 이 여자들이에요. 1분열, 2분열. 알겠습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거 난자구나.
이거 나오면 이거 정자구나. 알겠냐? 그래서 내가 XY를 써준 것 뿐이야, 너희들한테. 여기다 놓고 XX 써놨다가 이게 부끄러워진다는 거지. 난자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그 다음 가끔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제. 여러분 제1분열, 2분열을 보게 되시면 1분열은 상동용대체가 2분의 1로, 2분열은 염색 분차가 2분의 1로. 자, 그렇다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누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들 얼굴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성격도 다르고 뭔가 잘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런 동일한 부모 밑에서 뭔가 형질이 다른 애들, 비슷한 분도 있지만 형질이 다른 애들이 나오는 건 이런 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적 다양성. 자, 몇 분열이 유전적 다양성일까요? 1분열, 2분열 중에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려면 뭐의 조합이 있어야 돼요? 유전자 조합이 있어야 됩니다만 제2분열은 뚱땡이가 홀쭉이로 가는 거라고. 그냥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 제1분열이 유전적 다양성이야. 사람으로 따졌을 때 1번부터 20번 사이에 1번의 좌측과 2번의 좌측이 들어가느냐, 1번의 좌측과 2번의 우측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제일 큰 거 뭐냐? Y가 가느냐 안 가느냐 했잖아. 남자 여자가 구분되잖아. 이해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제1분열 유전적 다양성의 시점이다라고 본다. 다시 유전적 다양성은 생식세포 몇 분열? 제1분열입니다 라고 알아두자는 거예요. 1분열입니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 이과염 색채가 뭐라고 그랬어? 초울트라 캡숑 뚱땡이라 그랬지. 그지? 그건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알았니? 자, 시험에 만약에 출제자가 갖고 논다면 잘 봐봐. 요거를 물어보거나 여기를 물어보거나 하나 또 있지. 뭐가 하나 또 있지? 체세포 분열에서 이거 있었잖아. EN 이게 체세포 분열 아니냐? 이 세 개를 물어봐. 그럼 당연히 출제자는 여기를 묻거나 여기를 묻거나 여기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았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럴 때마다 뚱뚱한데 홀쭉이로 갔다든지 뚱뚱한 EN이 뚱땡이 N으로 갔다든지 이런 걸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충분히 저런 모습으로. 알겠어? EN이 EN으로 갔는지 EN이 N으로 갔는지 아니면 N이 N으로 갔는지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195쪽으로 가봅니다. 자, 2번 보이죠? 1번 보이죠? 1번의 그 원그래프는 계속 순환 사이클이잖아. 이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럼 감수 분열은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감수 분열은 누가 봐도 알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보세요. G1기, S기, G2기, 그리고선 여기다가 M1, M2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써요. 이게 감수 분열입니다. 알겠어요? 옆으로 쭉 빼고 딸세포를 확 끝이에요, 이게. 사이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1번은 체세포 분열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리을이 M기라고 했으니까 M기 다음이 또 뭐로 진행되느냐? G1기. 니은 S기, 디귿 G2기로 진행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체세포 분열이면 여러분 가부터 마까지 어떻다? EN이다. 핵상은 EN이다. 또 하나 니들 잘 들어봐. 말기 때 핵부터 분열되냐 세포질부터 분열되냐.
3개요. 핵부터 분열되지? 그 다음에 세포질이 나중에 분열되는데, 세포질 분열될 때 동물 세포는 함입. 기억나냐? 식물 세포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해가? 배운 거야, 우리가. 배운 거라고. 자, 페이지 197쪽으로 와봐. 자료 2번, 자료 1번 먼저 봐봐. 자료 1번. 얘들아, 자료 1번에 그림의 나를 봐봐, 나. 그림 나. 봤지? 이거 후기거든. 맞지? 그러면, 어쨌든 체세포의 세포 주기이기 때문에 얘는 2N일 거야. 맞아? 2N은 몇이냐? 얘. 2N은 4. 그렇지. 중기로 바꿔서 풀어 했잖아. 뚱땡이 4개였단 말이야. 이거 지금 분체가 나뉘는 거니까. 알았어? 이렇게 나뉘어가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나중에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더라. 중기로 바꿔 푸는 거 명심해. 뚱땡이 합쳐서 풀어야 돼. 알았어요? 2에는 4다 이거. 다음 자료 2번으로 와봐. 야, 그림 가 보이지? 가. 그거 뭐라 부른다고? 초 울트라 캡숑 뚱땡이잖아. 이과 염색체랑. 얘가 나타나면 2N인 건 당연한 거고 생시세포 분열이구나 라고 알아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가가 어디서 나오냐면 C 구간 있지. C 구간. C 구간 저 꼭대기 DNA 상대량 4짜리 있잖아. 거기서 떨어지기 직전. 거기가 이과 염색체가 출현하는 것이다. 왜? 이게 생시세포 분열 주기니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아무튼 첫 번째 분열 직전 전기 때 나오는 게 뭐라고? 염색체의 등장인데 체세포는 그냥 염색체 출현, 생시세포 분열은 이가 염색체의 출현. 혹은 이가라고도 하고 염색 분체가 4개라 해서 4분 염색체라고도 해. 알겠습니까? 넘기시지요? 페이지 199쪽에 9번 들어가십니다. 보여요? 여러분 9번 보세요. 오른쪽 나 그래프 보여요? 나 그림? 이거 중기죠? 몇 분열 중기일까요? 1분열, 2분열 중에. 좋아요. 핵상이 뭘까요, 이거? N이에요, 2N이에요? 뭘까요? N. 그렇죠. N이죠. 상동관계가 안 보이잖아. 그럼 이거 2분열 중기란 말이야. 알겠냐?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 그러면 이 모세포 기억 있지, 기억. 기억 니은은 2N은 얼마짜리야? 8짜리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잘 알아둬. 야, 기억이 첫 출발이 전기입니까? 아니야, 얘들아. 기억은 지원기로 생각하면 돼. 지원기. 여기를 지나가면서 뚱땡이가 됐잖아. 그럼 여기는 지투기 혹은 전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분열기가 저보다. 알았어. 얘들아, 출발 기억이 뭐라고? 지원기다. 홀쭉이 2N이기 때문에. 알았냐? 그것도 명심하자. 다음에 200쪽에 12번 봐봐. 200쪽에 12번. 일단 나를 한번 볼래, 얘들아. 나 2N이야, N이야? 나 2N이야, N이야? 2N이죠. 초 울트라 캡숑 뚱땡이 있으면 2N이라고 하랬잖아, 내가. 네. 상동이 접합되어 있는 거라고. 얘는 그럼 어느 구간에서 보여? 완구간 끝자락에서 보인다고. 이해 갔어요? 다음에 03번으로 와봐. 오른쪽 페이지에 03번. 봤니? 03번. 얘들아, 01번도 잠깐 보고 가자. 01번에 분명히 연두색인 M기라고 써있거든. M기. 그죠? 얘들아, A, B, C 중에 제일 기간이 긴 구간이 어디요? C지? 거기가 지원기요. 세포질 분열이 제일 오랫동안 걸린다고 했잖아. 근데 가끔 보면 얘들아, 무조건 지원기가 긴 것도 아니야, 또. 알았어? 그러니까 적당히 문제의 출제에 맞게 잘 봐. 얘들은 세포 주기 방향이 기억이 정답이야, 기억이. 자, 이제 03번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8개의 원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왼쪽은 DNA 상대량, 오른쪽은 염색체 수가 있어.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걸까?
DNA 상대량은 홀뚱뚱홀을 물어본 거고 염색체 수는 EN이냐 N이냐를 묻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일단 나를 보잖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얘들아, 염색체 수는 핵상이 EN 아니면 N이잖아.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DNA 상대는 몇 개 있지? 1부터 출발하면 2 다음에 1 다음에 뭐까지 있어? 2분의 1도 있단 말이야. 알았냐? 그러면 막대기를 딱 봤을 때 왼쪽 주황색 막대기는 세 종류가 떴잖아. 그거 DNA 상대량이야. 100%. 알겠냐? 가장 긴 애 나가 바로 4면 저기 C는 2잖아? 그러면 그 2가 얘들아 잘 들어. 2가 2N이면 얘는 첫 번째 기억이고. 왜? 얘랑 같다니까. DNA 상대량이 얘 둘이 같아요. 왜? 홀쭉이 46개 있는 애랑 뚱땡이 23개 있는 애랑 DNA 상대량은 똑같다고. 그래서 일단 B는 뚱땡이 2N 맞지? 동그라미 이은 뚱땡이 2N이 맞다고. 됐지? 그런데 C는 누구냐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에 염색체 수가 길고 짧다? 그럼 긴 애가 2N이고 짧은 애가 N이기 때문에 C는 홀쭉이 아니 뚱땡이 N이 되는 거예요. 뚱땡이 N. 그래서 디귿리을 2단계에 해당되는 애가 얘다.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알았냐? 오케이 바리? 자 얘들아 05번으로 넘어와 봐. 뒤에 여러분 나는 핵상이 뭐지요? 나는 핵상이 뭐지요? 중기로 바꿔. N이죠? 그잖아요. N은 몇이에요? 3이잖아요. N은 3입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AN은 어떤 유전자가 있다? 라지알이에요. 똑같아요. 복제기. 뚱땡이였잖아요, 원래. 라지알. 아셨습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뭘로 풀어라? 묶어놓고 풀어라. 여러분, 07번 한번 풀어오고 화장님 다녀오세요. 자, 여러분. 사람의 유전은요. 기본 문항이 3문항 정도 나오고요. 한 7, 6문항이 가계도 유전이며 하다못해 비분리도 나올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붙이고 가세요. 가계도 유전 중에 삼성 잡종은 버립니다. 연관도 버립니다. 다 갖다 넣고 풀어야 돼요. 근데 내가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뒤에서 제시한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풀리네? 그러면 그거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간고사를 한번 봐서도 알겠지만 물론 생명은 그렇게 그런 현상을 못 겪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만 본 게 아니고 뭐 물리도 화학도 봤겠죠. 봐서 느낀 게 뭐였나요? 내가 가져가야 될 점수를 놓치고 오는 경우가 있다.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이거는. 특히 어려운 문제의 시간을 다 소비해서 저 뒤에 쉬운 거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왔다.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전략적으로 덤비란 얘기예요. 사람의 유전도요, 가계도를 딱 봤을 때 선생님이 로직을 알려줄 거야. 그 로직대로 문제가 딱 뜨는 거는 그냥 풀어도 되는데, 숨어있네? 혹은, 삼성잡종이네? 연관이네? 이러면 풀지 마야 돼. 다만, 여러분들한테 다인자 유전이 뜰 거거든? 그거 맞춰야 돼. 다인자 유전을 맞춰야 돼. 근데 맞추게 해줄게, 그거는. 알았지? 그리고 가계도가 한 3, 4개 있는 것들은 금방 맞춰야 돼. 분명히 기본 문항을 4, 5문항을 낼 거야. 그거는 잡아야 돼. 비분리도 말이다. 남자의 비분리 아주 철석 같은 게 있어. 생명유전이 있어. 그런 것들은 맞춰야 돼. 근데 비분리와 상염색 유전이 섞여 있다든지. 알았냐?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등급을 가르려고 낸 거야. 근데 잘 들어봐. 그렇게 막 섞은 걸 선생님이 혼자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못 만들어내. 그럼 어디서 나올까? 기출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기출 파악하고 가는 거야. 기출 가계도를. 알겠어? 그러면 그것도 넘어설 수 있어. 그러기 전 지금 분열도 점령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배우는 사람의 유전 기본은 알고 가야 이제 어려운 문제가 뭐고 이건 내가 제껴야 되고 이건 맞출 수 있고 이걸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신이 변수가 있는 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풀고 들어갔던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맞춰야 되는 거야. 분명히 생짜로 보면 이게 어려운 거거든. 근데 내가 해석을 한번 하고 갔어. 어디서 이거 풀어본 거야? 그럼 그건 쉬운 거예요. 그냥 풀어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페이지 214쪽으로 가서 사람의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열심히 가계도, 열심히 다인자, 열심히 삼성접종 막 공부하고 갔는데 교과서 위주로 문제가 나왔어. 맛 부러지는 거다, 그러면 진짜.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내가 이거 나오는 거 맞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잡는 거지, 기본으로. 거기 사람의 유전에 대한 얘기 첫 번째에 들어가면 연구 파트가 있어. 사람 유전의 연구 파트. 자, 봐봐봐. 유전의 배경은 누가 있냐? 멘델의 유전 법칙이야. 알았냐? 그 사람이 뭐 갖고 실험을 했지? 완두콩 가지고 실험했단 말이야. 그 실험이 유용할 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뚜렷한 대립 유전 형질이 있었고, 그지? 그 다음 세대 기간이 짧았잖아. 그리고 표본구가 너무 많았잖아. 다량으로 만들어지니까 애들이. 그지?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 기간도 길고 개체수 적어.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과정은 그런 거야. 쉽게 교배할 수 없고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런 걸 낼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내면 무엇을 너희들이 헷갈릴까? 괄호 4번 보이냐? 사람의 유전자가 3만 가지 정도 된대. 복잡하다는 얘기야. 알겠냐? 그리고 뚜렷한 대립 형질을 갖는 애가 별로 없어. 예를 들어 머리가 곱슬이니 직문이 이런 거 말고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들 되게 많거든. 그런 것들이 없어, 별로. 구분하기가 좀 잘 알아봐야 알고 막 이래. 어렸을 땐 모르고. 복잡하다. 알겠어? 분석하기 어렵다. 자, 괄호 5번. 형질의 발현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 밑에 내려가면 왼쪽 날개글에 뭐가 있냐면 쌍둥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지? 쌍둥이가 일란성이 있고 이란성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간단한 거예요. 일란성은 수정란이 하나란 얘기예요. 거기서 쌍둥이가 만들어지면 성도 같고, 알았니? 거기다 혈액형 유전자 DNA 모두 같습니다. 니들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트윈. 알겠어요? 근데 이란성은 뭐냐면 난자가 두 개인 거야. 그럼 수정이 몇 번 일어난 거지? 2번 일어나. 전혀 다른 애야. 알았냐? 그리고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나온 애가 형이고 누나고 그러지. 언니고 막. 그지? 근데 나중에 나온 애가 사실은 먼저 수정된 애야. 걔가 생명과학적으로는 첫째야, 걔가. 그래서 걔가 덩치가 커. 그래서 니네 가만히 보소. 이란성 쌍생아도 동생을 가만히 봐. 걔가 조금 더 좋아. 상태가. 알았어? 물론 일란성은 똑같으니까. 근데 너희 거지어 왕자 알지? 거지어 왕자. 걔들 일란성 쌍생아잖아. 그치? 근데 그지는 어디서 살았어? 빈민가에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왕자는 궁 안에 살았잖아. 나중에 둘이 바꾸잖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기 빈민가에 살면 잘 먹겠냐? 잘 못 먹겠냐? 못 먹지? 발육 상태가 더디어.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야. 알았어? 거기서 자란 애는 김치찌개만 먹었어. 그거 엄청 먹고 싶겠지. 여기서 자란 애는 맨날 스테이크만 먹었어. 그럼 그걸로 가면 그거 엄청 먹고 싶겠지. 다르다고. 맛이나 이런 것들, 키나 이런 것들, 심지어 IQ도 달라진대. 공부를 안 하면 그만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냐? 그래서 후천적의 형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변하지 않는 건 뭘까? 쌍둥이들이 변하지 않는 건 혈액형. 이런 거 절대 안 변하죠. DNA 이런 거 절대 안 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은 동일하지만 후천적 획득 형질은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런 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밑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중에 첫 번째, 인간은 수시로 교배나 그다음에 다량의 개체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가계도를 본다. 근데 이 가계도도 말이야, 사실 우리나라는 그 가계도가 뭐가 있어? 족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 족보 옛날에 다 샀다는 거. 너네 집안 족보 있어요? 모르겠어요. 족보 있어, 소연아? 너 몇 대 손인지 알아? 네. 족보 있어? 저 진주광 씨. 아, 그러니까 몇 대, 족보 있냐고, 네가 족보에 확인했냐고, 네 이름을. 저 이거 있을걸요? 그렇죠. 기열이 있어? 자기가 족보 올라간 이름 확인한 사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여준 사람, 이렇게 족보에 네 이름 있다라고. 그랬어요. 맞는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조선시대가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나라 가계도는 다 무너졌어요. 왕도 무너졌어요. 그 누굽니까? 단종 죽이고 왕 되네. 죄송합니다. 민감하죠, 우리. 이과 학생들한테 민감한 얘기예요, 이거. 지금 인문학적 얘기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영국 왕실 가계도를 봅니다. 걔들은 그래도 계속 유지해 왔잖아요. 천황 쪽도 좀 이상하대, 일본 쪽도. 좀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천황이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천황이 약간 쇼부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천황을 들러리로 내세웠던 거야. 사람들은 뭐, 신이시여. 그래 놓고 지들이 다 해먹고. 근데 천황이 이제 조금 머리가 있는 천황이 이제 추대가 된 뒤로 그 사람이 쇼부를 쳤나 봐요. 내가 대중들한테 얼굴 알릴 때마다 얼마를 사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정권이 약간 붕괴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의 항복을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천황이에요, 천황. 전쟁은. 그 밑에 있는 애들 다 일으키고. 천황만 얼굴마담으로 나가서 항복하고 막. 그 대전 이후로 천황이 좀 힘이 세졌다고 하더라고. 여튼, 가계도 조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서 이런 표현 한번 볼까? 일란성 쌍생어와 이란성 쌍생어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거기 보면, 이란성 쌍둥이는 선이 두 개야. 근데 일란성은 하나로 나왔다가 두 개로 갈리지. 그지? 그런 표현법 안 나와, 시험에는. 근데 이제 재밌잖아. 그냥 보고. 다음에, 가계도의 예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 얘들아. 가계도 조사에서 알아야 될 게. 바로 우열관계 확인이야. 우열관계. 이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아는 거야. 무슨 얘기냐? 거저먹는 거거든. 부모가 표현형이 동일할 때야. 조건이. 이 조건이 딱 성립할 때야. 성립할 때. 알았어? 그때 자손이 다른 표현형이 나왔을 경우. 이거 무조건 열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네모가 남자야, 알았니? 네모가 누구라고? 남자고, 동그라미가 여자다. 알았지? 둘이 정상인데 딸내미가 유전병에 걸린 거지, 이렇게. 그럼 이 유전병은 뭐다? 열성인 거야. 알았어? 근데 부모가 유전병에 걸리고 아들이 정상이다? 그러면 이 정상 유전자가 열성인 거야. 그러니까 유전병이 항상 열성이고 정상은 항상 우성이다. 이렇게 편견도 버려야 돼. 부모의 표현형과 다른 애가 나올 경우는 그 다른 애는 무조건 뭐다? 열성이다. 왜 그러냐?
어차피 이 유전병에 걸린 그리고 이 정상 유전자는 다 부모가 갖고 있었던 거거든. 갖고 있었는데 표현이 안 됐다는 건 열성 유전자라는 거야. 그걸. 알았지? 자, 여기서 가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건데, 자, 문제는 얘들아, 니네들 가만히 보면 유전자라는 걸 배웠는데 연관이 뭐고 독립이 뭐고 내가 얘기해 준 적 있었지? 수업 시간에. 단성교배, 양성교배, 삼성교배가 뭔지는 알아? 그냥 중학교 때 자기 유전 안 배우고 올라온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중학교 때 유전 안 가르쳐 줬어요. 알아? 니네 대립유전자는 뭐로 표현되냐? 한 쌍으로 표현되지.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쌍으로 표현된다고, 대립유전자는. 그게 대문자 있거나 소문자 있으면 이건 뭐라고 부르고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러잖아. 고등학교 때는 그걸 동형접합이라고 한다고, 동형접합. 근데 대문자 소문자를 쓰면 잡중이라고 했잖아. 이건 이형접합이란 말을 쓰거든. 여튼 뭐 여기에 써 있는 거니까 뒤로 가면서부터 선생님이 니네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보강 설명을 해줄게. 알았니? 대부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형질을 표현한다고.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보편적으로 대문자는 우성이고 소문자는 열성이라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 소문자 대문자를 써주지 않는다고. 그럼 누가 우성인지 누가 열성인지 찾아야 돼, 니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킬러다. 그런데 이걸 니네가 미리 풀어보고 들어가서 이걸 다 알았다? 그럼 이건 킬러가 아닌 거야, 그다음부터. 알았냐? 저거 찾는데 시간 다 걸리는 거니까. 여튼 우열 관계를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야. 가계도 조사일 때는 밑에부터 위로야. 분석의 방향이. 밑세대부터 어디로? 윗세대로 올라가라. 밑세대부터 윗세대로. 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건 표현이 된 거야. 부모의 갖고 있는 유전자가 나온 거라고. 위에서 아래로 막 찾아 내려가잖아?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밑에서 위로 가면 나온 거 갖고 추론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 부모도 봐봐. 잘 봐. 유전병인데 얘를 내가 소문자로 표현해. 스모레이 표현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 뻔하잖아. 부모는. 맞지? 정상이어야 되니까. 대문자를 갖고 있는 게 뻔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정상 유전자를 이거 스몰비로 잡는다면 얘는 라지비 스몰비가 되어서 결국 라지비가 유전병이고 스몰비는 정상이구나, 우열관이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니네가 나중에 가서 부두모, 유전병 요거 딱 적어놓고 풀어야 돼. 물론 단성은 쉽죠. 양성일 때 기억 유전자, 니은 유전자, 가나 그리고 가계도에 이 삼성작용을 표현하는 법 제일 먼저 여기부터 쓰고 그다음에 얘는 유전병 있는 얘 없는 애 안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 밑에쯤 더 쓰고 그다음 가운데까지 막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와. 풀어내는 과정까지도 다 배워야 된다고. 알았냐? 니들이 그걸 분석해야 되니까. 다음에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는 괜찮고 사람 유전의 기본 원리 해가지고 유전되는 원리를 쭉 써놨어. 오른쪽 페이지에 215쪽의 그림의 원리는 뭐냐? 일단 이 세 가지야.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전달된다. 뭐라고? 유전. 맨델이 얘기한 거야. 두 번째, 그 유전자는 염색체에 담겨져 운반된다. 이거 서튼이 얘기한 거야. 그 다음, 대립 유전자는 항상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다. 모건이 얘기한 거야. 그걸 따라가는 거야. 철저하게. 알겠지? 그래서 부모는 둘 중에 하나만 줘, 항상.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이 이론 때문에 뒤에서 반성 유전을 찾을 때는 말이야. 남자애의 표현형은 엄마 거다라는 게 금방 나와. 이 원리 때문에. 왜?
남자애는 아빠한테 뭘 받냐? Y를 받거든. 그지? 엄마가 X를 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X염색체상의 표현형은 무조건 엄마가 준 거야. 엄마가. 알겠냐? 그런 걸로. 또 딸내미가 정상이냐 아니면 얘가 유전병이냐에 따라서 아빠 쪽의 표현형도 예측할 수 있어. 이런 거야. 모골의 유전자설, 서튼의 염색체설, 이것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자, 밑에 자손의 유전자형에서 이 퍼넷 그리는 거, 이게 퍼넷이라고 하거든, 퍼넷. 자, 퍼넷 방법을 잘 봐봐라. 이런 거다. 자, 부모가 이렇게 있고, 이 자손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이거 단성은 너무 쉬워, 괜찮아. 나중에 다인자 유전에서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거라는 건 알겠어? 핵상이? 얘도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생세포 분열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지난 시간에 막판에 내가 물어봤던 거 기억나니 이거? 이거 생세포 몇 종류야? 이거 몇 종류야 생세포? 야 이게 2N이야. 그럼 N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들아. 염색체에 이렇게 있다면 N은 뭐겠냐? 이거야 N은. 그러면 얘일 수도 있고 맞지? 얘일 수도 있잖아. 이게 두 종류죠. 야 대리유전자 두 개인데 그걸 해석 못하면 안 되지. 만약에 순종이면 동형접합이면 생세포 종류는 한 종류밖에 없겠죠. 그 라지 A든 스몰 A든 간에. 이해 갔냐? 자, 생식사포의 종류를 찾는 건 잡종은 두 가지야 무조건. 알았어? 그러면 왼쪽에 있는 뭐 얘가 지금 아빠, 얘가 엄마 이렇다면 퍼넷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아빠 쪽은 얘나 얘가 나올 거고 엄마 쪽도 얘가 나올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야. 이해 갔냐?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가? 이거 풀어내기가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게 왜 확률적으로 이 퍼넷보다 나중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확률적인 게 있어. 확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맛만 봐.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봐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얘와 얘가 만나서 얘가 나오는 거지. 알았어? 잘 봐. 얘 정상이고 얘도 정상인데 얘도 정상이야. 근데 여기서 얘랑 만나는 거지. 이랬을 때 얘 딸이 정상일 확률 이거 찾는 거야. 정상일 확률. 알았냐? 아니면 유전병에 걸릴 확률 이런 거 찾는 거지.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얘야 얘. 자, 얘를 찝으면 이렇게 뜨겠지. 맞지? 그럼 정상이라면 어떤 게 선택되어야 돼? 이 중에 하나잖아. 이 중에. 그잖아. 얘는 이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정상일 확률을 어떻게 찾냐고. 이렇게 찾는 거야. 얘를 낱개로 분해해. 라지 A가 봐. 유전자가 전체 몇 개인데. 잘 봐봐요. 얘의 유전자는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 끄집어낸 게. 얘는 이거밖에 없고 스몰 A 밖에. 그러면 정상인 애는 얘가 있어야 정상 아니냐? 그럼 이거 유전자가 총 몇 개냐 지금? 6개 중에 요게 몇 개냐고? 4개지. 그럼 6분의 4야. 전체 유전자가 6개인데 총 4개가 A, 라지 A라고. 그러면 3분의 2잖아. 얘가 나오려면 3분의 2. 얘가 나올 확률 1이고 그 정상일 확률이 3분의 2야. 그냥 얘는 답이. 근데 만약에 유전병일 확률은 어떻게 찾아? 요거 찾는 거지. 그럼 얼마일까? 전체 6개 중에 2개잖아. 3분의 1이야. 이해 갔니? 그럼 3분의 1 곱하기 1, 3분의 1 나와. 이렇게 보는 거야, 확률이. 알았어? 여러분들이 저 퍼넷을 표현할 수만 있으면 나중에 활용할 가능성은 되게 많아. 퍼넷은 저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 만약에
이럴 일은 없지만 이게 있는데 얘 생체세포 몇 종류 같냐? 얘 생체세포 몇 종류 같아? 일단 이거 2에는 몇이야? 2에는 2지. 그지? 그럼 n은 몇일까? 1이겠지? 다시 말해서 이것도 두 종류 똑같아. 쟤랑 라지 A에 못 따라가고 이럴 뿐이 똑같아. 이것도 이런 게 연관이야. 알았어? 그러나 이렇게 연관되지 않고 얘들이 만약에 독립이 됐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상등이 독립이 됐다면 끊어서 보면 되는 거야. 얘 몇 개 있어? 생체세포 2개. 얘도 2개 곱해서 4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럼 뭐뭐 4개냐? 그럼 니네가 쓰면 돼. 라지 A, 라지 B 하나 있을 거고,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이렇게 4개가 있다니까? 근데 이 계산법이 삼성잡종, 육성잡종까지 있거든, 얘들아. 곱하면 돼, 그냥. 곱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고? 니들 내가 무슨 유전은 반드시 맞추라고 그랬어, 아까. 못 알아들었지? 네. 다인자 유전이라고 했어. 다인자. 그거 맞춰야 되거든. 그거 선생님이 콤비네이션으로 풀게 해줄 거야. 알았어? 콤비네이션 공식 탁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면 경우의 수가 한 5개밖에 없어. 그걸 풀면 풀려, 그냥. 뭐, 소연아, 시계 보고 있는겨? 그냥 같이 된 건데? 나도 가고 싶어. 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라는 게 있거든? 분석을 해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안 되면 외워버려야 돼. 그러면 여기 답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 폰에서 뭐 찾기 위한 방법이야? 확률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야. 폰에서는. 알겠어? 확률을 찾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양성잡종 독립 유전을 뒤에서 선생님 표현을 해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 폰넷을 이용하면 훨씬 풀어내기가 쉬워진다. 자, 그 다음, 거기 밑에 중요한 거 별표 하나 쳐보자. 자, 사람 유전 현상의 구분. 이건 사람의 유전을 들어갔을 때 분류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수학이 대수학도 있고 수화식도 있고 함수도 있고 이렇잖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염색체 종류에 따라서 2개로 나뉜다. 뭘로? 상염색체 유전이냐 혹은 성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은 남녀를 가릴 필요가 없지. 근데 성염색체 유전은 남녀를 가려야 돼. 알았어? 이 2개가 같이 나오는 게 뭐야? 양성교배야. 이렇게 교배에서 나오는 거. 알겠냐? 그 다음 바로 밑에 유전자 수에 따른 구분. 이건 뭐냐면 요런 거다. 우리 어떤 형질이 이거 아니면 이거에 의해서 결정났잖아. 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났지. 그런데 어떤 형질의 표현형이 이럴 경우가 있어. 2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필요할 때, 이게 다인자 유전이야. 2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눈동자 색깔, 피부색 이런 걸로 시험에 나오거든. 근데 요즘에는 피부색, 눈동자 색도 얘기 안 해. 뭐라고 하느냐? 대문자 숫자가 많은 걸로 형질이 결정된다. 이걸로 끝나. 대문자 숫자야. 그러니까 지금 2가지 형질이 이렇게 있잖아. 지금 얘들 대문자 최대 몇 개까지 나올까? 4개지. 그잖아. 이거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이거 최대 4개잖아. 그럼 질문하자. 대문자 숫자로 결정된다면 표현형 몇 종류 들까? 예. 2개 형질이 있어. 2형질이야, 2형질. 근데 대문자 숫자로 결정된데 표현형 몇 개 뜰까? 피부색이라고 따져봐. 대문자가 제일 많은 게 진하다. 그럼 몇 개가 최대야? 4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은 2개. 1개.
0도 포함은 된다고. 0도. 0이 가장 밝은 색인 거야. 그래서 5가지 표현형이야. 해보면 안다고. 알았어? 야, 3개의 대립유전자가 포함되면, 세 쌍 대립유전자 포함하면 대문자 몇 개가 최대야? 6개가 최대가 되겠지? 이해가냐? 최소는 0개고, 이해갔어? 그럼 몇 가지 표현형이 나와? 7가지가 나오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게 다인제 유전이라고. 자, 여기에 없는 게 하나 있어. 잘 봐. 단일인자냐, 다인자냐에서 단일인자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된다고 해. 다인자는 2쌍 이상이 관여하는 걸로 해. 근데 한 쌍이 관여하는 단일인자 중에서도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 되는 애가 있어.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 되는 애가 있다고? 그게 누구야? 혈액형이야, 혈액형. 혈액형 대립 유전자가 몇 개야? 아는 사람? 3개지. A, B, O. 3개잖아. 이런 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그래. 복대립 유전. 아, 그것도 구분은 쉬워. 대립 유전자가 3개인데, 알았냐? 표현형이 4개잖아? 그럼 거기에 불완전 상동 관계가 있어. 불완전 상등 관계. 그러니까 A하고 B가 우열 관계가 정확하지 않는 거지. A, B,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 A형이라고 그래? B형이라고 그래? A, B가 같이 있으면. AB형. 그래, 이렇게 다른 표현형이 나오는 거. 이러면 4개가 돼. 대립인자가 3개인데 상등 관계가 성립하면 4가지 표현형. 근데 모두 완전 우열 관계다 그러면 3가지밖에 안 떠. 니들 같으면 뭐 낼까? 상등 관계를 낸다니까. 변수가 많은 애를. 알았어요? 그런 거에서 나온다. 자, 다음 넘겨보자. 야, 216쪽에 5번 봐봐. 야, 요거만 하고 끝낼 테니까 봐봐. 5번. 뭐, 눈이 막, 채열아, 요거만 하고 끝낼게. 아이고, 참, 이제 놀라기까지 하네, 이씨. 물어보는 사람 무한하게. 216쪽에 5번만 하자. 잘 봐, 5번. 여러분, 대립 유전자가 이거와 이거래요. 무슨 유전이야, 이거? 니들이 얘기해봐, 방금 전에 배운 거로. 1번, 단일인자 유전이야. 2번, 다인자 유전이야. 한 쌍 갖고 결정하잖아. 한 쌍.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이해 갔냐? 두 번째, 이거 반성 유전이야? 상염색체 유전이야? 상이요. 상이지. 왜? 남자애가 한 쌍이잖아. 이거 반성이면 남자애는 하나에다 Y 써줘야 돼. 이해 갔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그거야. 자, 1번. 아버지에서 형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 구성. 야, 아버지 잡종이지. 몇 종류 있을까? 생식세포. 2종류 있다고. 라지 A, 그 다음에 스몰 A. 다음 2번. 어머니는 몇 종류 있을까? 한 종류밖에 없다니까. 스몰 A. 자,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과 분리비를 써라. 요렇게 쓰면 돼. 포넷. 아빠 쪽 이거. 엄마 쪽 이거. 끝. 굳이 이거 하나 더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알았냐? 그러면 이거와 이게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 갔어요? 이거와 이게 있다. 그래서 자손의 유전자형은 1대1인 거야. 유전자형은 1대1. 알겠냐? 분리비도 1대1인 거. 끝이야. 여기 봐봐, 얘들아. 유전자형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거? 1대 2대 1이지, 이건. 맞잖아. 1대 2대 1이야. 그 다음 봐라. 얘가 이렇다면 이 세 개는 표현형이 어떠냐? 다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분리비는 3대 1이야. 분리비는 표현형이야. 알았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형의 비 있잖아. 이건 진짜 유전자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알았어요? 야, 질문 여기서 하나. 열성과 순종의 비는 몇 대 몇이야? 아, 참. 잡종과 순종의 비는. 이 네 가지 형제, 잡종과 순종의 비. 1대 1이지. 이거 둘 다 순종이야. 알았어? 이런 거를 지금 한다고.
근데 우리 유전하려면 되게 힘들겠다.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기가 쪽 빨린다, 야. 그 잘할 거지? 그래도? 네. 잘 쫓아올 거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숙제한 걸 보겠어. 선생님 일찍 끝내주는겨.